흔히 향후회라 그러면은 고향 사람, 아스라이 자랐던 들녘의 비둘기 한 마리도 생각을 하고 것들과 어울려서 철없이 논두렁을 건네뛰었던 아득한 세월이 뒤돌아볼 때입니다. 그런데 양재곤 회장께서 감독하는 이 향후에는 특별한 주제를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사랑이라는 독특한 명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향후회가 갖는 의미를 조그마한 향수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 애족의 집념에 불타는 TK의 심장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속담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느 개인이 지어낸 화두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오랜 세월, 녹슬은 세월 속에서 터득한 백성들의 지혜에서 우러난 화두가 속담입니다. 속담에 조상 섬기지 못하는 집의 장독대에는 오륙을 햇살도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여러분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세우고의 뿌리인 자유민주를 대못을 받고 예, 알았어요. 뭉치는 살고 호태점을 죽는다고 절규하셨던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시고 허허벌판에 반만년을 지대했던 가난의 역사를 뿌리시고 부국 강령을 실현하신 박정희 대통령, 이러한 거대한 영웅에 대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재앙이 밀려오는 것은 너무나 정한 이치죠. 건국 대통령이 숨진 그 무덤에 처음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묘석이 세워졌습니다. 건국이라는 단어가 싫다고 해서 당시에 좌파 정권은 건국이라는 말을 빼라고 강요했습니다. 유족에 대해서. 유족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초지일관 건국 대통령이라고 표석에 적었던 그 글귀는 지울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장충동 그 무덤에는 깊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초대 대통령이라는 표석이 섰습니다. 건국과 초대라는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건국은 나라 세웠다는 공덕을 말하는 것이고 초대는 세워진 나라의 첫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괴리를 좌파 정권은 죽은 무덤 앞에서도 표시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열었던 그 거인에 대해서 거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단지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임 축가 우표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못난이들 때문에, 이러한
후손들의 배신이 하늘이 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재앙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이 재앙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뿌리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꼰대들의 건성이 작동해서 24만 6천 표 차로 간신히 아찔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노여움과 나라 사랑의 홍불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좌파 정권은 완전히 종북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뜨거웠던 가슴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꼰대 여러분의 건성에 대해서 축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뜨거운 심장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그나마 자유라는 단어를 목 놓아 부르는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못난 일들이 많아요. 이 나라 대통령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승만 박사는 당시 그 어른이 방북했을 때 연세가 73살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48세에서 52세를 오르막내리막했습니다. 그 어른이 첫마디에 외쳤던 것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명언은, 그 불후의 사자오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파 정권에 의해서 갈라치기에 당해가지고 곳곳에 분열의 씨앗이 부러졌고 그 씨앗이 오늘날 뿌리를 내려가지고 남북이 흩어지고 남한 속에 북한이 있고 남한 속에 남한이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방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자동차를 보시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3당 통합을 해서 노태우, 전두환, 김종필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문민정권을 수립한 김영삼 대통령은 그 뒤에 그 두 분을 전부 다 옥살이 시켰습니다. 분쟁을 종식시키다.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3천억을 받아가지고 대선에 투입했던 그 YS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두 양반을 옥살이 시켰습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어가지고 문재인이 돈 한 푼 먹지 않았던 박근혜를 옥살이 시켰습니다. 이명박 그 하찮은 일을 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옥살이 시켰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참담한 옥살이를 강요당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유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지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못난 대통령을 옥살이 시키다 줄 모른다는 엄숙한 현실 앞에 모든 사람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순의 중턱에 거타하지 않은 이 나이에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은 옥살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전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쓰러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온전히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잘못된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분노가 온전히 태워져서 거기 적절한 또 하나의 불행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의 사태입니다. 자랑스럽진 않지만 부끄럽고 치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유력한 외신들은 한국 상황을 지적을 해서 내전이라는 인사이드볼, 내전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노래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사가 이렇게 치욕의 늪에 빠질는지도 모른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줄이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등치값을 못하는 거대 야당의 행포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을 가뜩이나 밤잠을 설치고 시간이도 모르는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을 지피고자 살 그런 잔인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살았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욕의 늪을 건너뛰고 정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확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자랑스러웠던 70년대 한강의 기적시대, 그것이 오늘날 외국의 유력한 매스컴에 의해서 내전 상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어진 나의 몫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재원 향후의 회장은 흔히 말하는 고향 사랑을 건너뛰고 나라 사랑이라고 주제를 박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사롭지 않는 양 회장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양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테이블 앞에 얇은 책 한 권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핵개발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것은 20년 전에 내가 썼던 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5일 날 내가 썼던 원고를 되찾아서 출판했던 것은 다시 되살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진정을 불태웠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에 찬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가 하는 고뇌에 찬 모습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소중히 관리해서 잘 살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KBS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지금도 그 프로가 있습니다만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나운 사자가 고슴도치를 다루는데 한줌 먹잇감도 안 되는 고슴도치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톱을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고슴도치 성난 그 심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겁이 나서 어슬렁어슬렁 빠져나가는 장면을 박정희가 보면 응시하고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당신께서 저에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숙명인지 강대국의 한복판에 더 걸터앉은 것이 아니라 매달려가지고 오금이적인 역사를 호흡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박 대통령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되풀이했던 그 치욕과 고뇌에 찬 서러움을 물려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그렇게 몇 년을 매달리고 침공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산골짜 깊숙이 숨어가지고 끝내 항복하지 않고 중령이라는 굴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항복은 절대 싫다. 죽게 되면 차라리 내 배를 가르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seppuku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화는 벚꽃처럼 폈다가 질 때는 미련 없이 지는 그러한 국민성을 닮아야 된다고 해서 국화를 벚꽃으로 정하고 스스로 배를 가르는 설복 문화를 키워왔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도 조금 저도 듣는 순간에 약간 그 감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남성 숭배 문화에 젖어가지고 여자들이고요 남편한테 고개 숙이고 양보를 한다 하는데 그 남정네가 계속 바람 피워대고 노름하고 집에 살림살이 그대로 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가면 끝내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남편이 밤늦게 들어올 때 머리셔를 잡고 이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하고 매달린 것이 한국 여성의 또 하나의 문화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 심리적인 확신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고슴도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자탄이라는 말을 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어야 될 정당한 명분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살 권리를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집권 동안에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정권을 물려준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국방장관을 입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지상 그 자리에 있다가 큰 일을 하고 적고 귀향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실 텐데 끝내 국방부장관 나라 지키는 고장이 많은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권력욕입니까? 애국욕입니까? 그런 양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 그렇게 밀렸던 북한과의 대결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당황한 김일성이는 청와대 숙적을 암살시키려고 1.12 사태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김일성의 진행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되풀이 강조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되면은 윤 대통령이 방미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하 양문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5월 접어들면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특별 초대를 받아서 합류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나옵니다. 그러한 아주 바쁜 외교 행보를 소화해야 될 텐데 이번 행보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행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중흥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글을 띄워서 대통령 집무실에 좀 보낸 바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그 내용을 이미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접수하신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 명운이 달린 이 판국에 나는 특정 정치 집단을 매도할 생각이 털만큼도 없습니다. 야당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사건건이 외교는 흔히 말하는 저 국력의 총합니다. 보태야 됩니다.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는 데 대해서는 군복을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뒷공무니에서 뒤통수 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이 TK는 우리나라 대통령 문화사를 주름 잡던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지역 감정과 결부식에서 언급하고자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TK가 갖는 유별난 의미를 향후에만이라도 되새겨서 지난번 선거에서 간신히 이겨서 아찔한 순간을 고비를 넘겼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가슴속에 소중히 묻어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TK의 심장 고동 소리를 확대 재생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왕년에 젊은 때는 텔레비 흑백시대에 자주 나가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저 말을 하고 내려올 거를 저 말을 끝내 못하고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 순간 똑같은 심리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 어제 밥을 새우다시피 가슴에 잔뜩 챙겨놨는데 막상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모습을 배우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몇 줄 적었던 것을 되새겨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석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동떨어져서 정치 심리학에서는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품에 보면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럴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발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개진함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신다면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여론의 벌거벗은 알목을 제대로 주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급한 바람에 60, 70년대 빨리빨리 문화가 성숙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기적을 생산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너그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 숱한 자잘못이 집권 1년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런저런 적폐 현상을 그대로 버티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씨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구덕스럽게 생긴 부인 덕분도 잘도 지내와신 분인데 너무나 잘못했어요. 너무나 잘못했어요. 편가르기를 그렇게 심하시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내부에 적과 적이 강박하게 대결하는 특별한 구도를 만드는 생산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냥 물러설 때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23일 되면 전주에서 국제문화제가 열립니다. 거기에 문재인입니다 하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청와대 임기 끝자락에 가서 충분히 사진을 찍고 미리 계획을 세워 사진을 찍고 또 향리에 가서 이런저런 인간의 멋진 모습들을 수록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책방까지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겠다는 욕심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의 소재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시비 걸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본인의 권리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시국 현안을 볼 때 그냥 봐도 자기 잘못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걷는 USB 국민의힘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문건을 확보, 냄새라도 맡고자 대통령 기록관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기록이 넘어온 적이 없다. 기록 부족입니다. 청와대의 풍속도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외빈을 만든다 또는 내국인을 만든다 대화하는 것은 전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송이 됩니다. 다만 상충원이라든지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은 기록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의 상황이고 김정은과 온 세계가 주시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러한 민감한 문건을 전달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이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우리가 원전에 관한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그 관련된 그 엄청난 자료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언비어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정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영원한 비밀이 담보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탈원전이라든지 대한민국 동포를 북송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인권 유린 그 현장은 기록으로 이미 확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식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또 하나의 배격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69석이라는 거야의 몸집이 업에 걸리고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윤석열 정권
아직 절반밖에 수긍하지 못한 정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번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돌아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전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못된 짓거리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설거지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심리가 작동이 돼도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갑자기 여론조사기관들이 상당히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원래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한 30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영업 실적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여론조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좋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서 밑거름을 뿌립니다.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받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면 나이가 몇이냐, 40이면 4번, 50대는 5번 눌러주십시오. 그러죠. 한 7만 얘기하면 아이고 됐습니다고 끊어버려. 됐습니다. 말도 없이 끊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조작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에 좌파 언론이 얼마나 지금 성가시게 봅니까? 김건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있다면 조금 이거는 점잖지 못한 표현이야만 예쁘기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좁쌀 같은 꼬실거리를 가지고 이 좌파 언론이 한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로세로 주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원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응시하면서 윤석열의 성공을 담보하는 노력에 입신 합력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방미에서 얻어져야 될 큰 성과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첫째는 국가 안보가 가장 소중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핵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72대 35.6 정도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매우 감성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적으로 엄혹한 반작용의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가 국민 총생산량의 20%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심각한 파도입니다. 그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보다 냉철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러나 국가 생존 우선이다. 우리가 살아남고 봐야지 밤낮 북한의 핵인이 잡혀있을 수는 없다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질 것입니다. 또 그러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 행보에 등을 밀어주는 요소로서 작용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건대 기왕의 향후회가 고향 사랑을 뛰어넘어 나라 사랑으로 진화할 진대는 이런 국가 생존과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담론을 공개적으로 펼치는 것도 나라 사랑의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의 성과는 입이 방정스럽습니다. 미리 얘기한다는 게 어설픕니다만 핵 주권을 우리가 되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과시했다는 점에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못할지언정 나토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핵의 주권을 미국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핵의 주권 불회를 세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서 합동으로 책임을 지는 핵협력 방안, 공유하는 방안이 나토에서는 5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접근한다면 나는 알맹이 있는 소중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한 걸음 더 욕심을 낸다면 핵 처리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굉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입니다.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비대칭 전력이 핵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있는데 우리가 또 첨단 무기를 핵을 제어한 첨단 무기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국가적으로 물량을 따지면 4등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비롯됐나요?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박정희 시대, 박정희 논리, 석구자적인 미래 개척적인 그 논리가 저변에 확대돼가지고 곳곳에 과학도들이 많이 좋은 글을 남기고 연구 결과를 남긴 그 소중한 결과의 현상이다 이렇게 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선지자적인 전략 구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종자격은 명년 4월 10일입니다. 그날 선구가 가려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설프게 이기도 안 됩니다. 거뜬히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50석 정도가 얻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름마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비록 정당 정치 세력은 아니지만 거창한 또 하나의 세력이 현존합니다. 그것은 정광훈 목사가 리드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광화문 세력입니다. 전 목사는 괴력의 사나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신앙 철학이라든지 인생관에 대해서는 저는 논평하고 싶지도 않고 논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좌파 정권과 맞짱 뜨는 데 있어서 그 양반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대단한 동원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의가 넘쳐가지고 현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잡음이 생기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날카롭게 대응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자유보수 세력이 또 하나의 불변 측면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 되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집권당의 태도도 나는 꾸지람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명년 4월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사기 당해가 당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양반 어떻게 따지면 불효하죠. 아버지께서 큰 일을 그렇게 하시고 물려준 그 대를 받아가지고 끝내 잘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불행을 딛고 나니까 아버님에 대해서는 불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양반 보면은 일 많이 했어요. 큰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권보다도 결코 미치지 않는 큰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개성공단 파헤치고 그리고 통진당 해산시켰죠. 일방적으로 종북 사상을 주사파 사상으로 뿌리박은 정도조 법의 단체로 돌리고 국정교과서 만들었지요. 철도공사 개혁했지요. 북한에 대해서는 강대강,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묘한 기술을 잘 부려가지고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대접을 받았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때 나는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대통령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로 혁명만이 살 길이다. 자본주의 배경. 그 당시 중국의 유학생들 또 조총련, 일본의 조총련, 국제공산 세력이 전부 침입돼가지고 광화문을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백주대로에 동아일보 앞에, 조선일보 앞에 비상계엄 선포하라는 현수막이 끝없이 내걸렸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권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설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엄밀하게 놔두지 않고 백주에 비상계엄 선포해라 나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상계엄 당신께서 불편하시다. 아버님이 또 비상계엄 몇 번 하시고 트라우마가 걸렸다면 이수련만이라도 내려라. 미국만 하더라도 주 방위군이 있어가지고 이수련 내리면 방위군이 투입됩니다. 예산입니다. 지역별로. 이거는 대통령이 취할 마땅한 권리다. 이수령을 내리라. 두 가지 중에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다. 했더니 여기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만 법률 전문가들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언론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경직적 사고. 그 당시에 특정인 거명이 뭐 직결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총리 또 비서실장 또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법률가였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어떻게 왔느냐. 기가 막혀. 국회가 열렸어요.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이 통과되면은 이건 돈이 없이 해제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 되는 거예요. 계엄군이 총칼을 딱 움켜쥐고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데 계엄이 한 마리 끼어들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회의를 열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법률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언론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미수령만이라도 내렸으면은
그거는 쉽게 해석됩니다. 그러면은 국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참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옮긴다는 것이 쑥스럽습니다만 국군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라가 귀신이 씌었다. 귀신이 씌었다. 그래 잘못해야 이럴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보세요. 지금 정교조 민노총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과거에 60년대 후반부터 70년 초반까지 경향신문 검설위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글을 썼어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교조와 민노총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 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지금도 나의 예언이 제공합니다. 지금 보세요. 민노총은 그래도 드러난 물체가 보입니다. 화살을 쏠 수 있는 물체가 보입니다. 그러나 정교조는요, 어린 아이들 40대까지 주어진 틀 속에서 호흡을 하고 그 문장 문자리 바깥에 못 나가고 완전히 사상적으로 영혼이 세뇌가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 사회의 주류 문턱으로 40대쯤 돼가지고 걷어앉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교조는요, 민노총은 악입니다. 정교조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왕 잡을 바에는 더불어 잡아야지. 더불어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심의 매력은 법치주의자입니다. 법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매우 부적절합니다만 대통령실에 집무실에 큰 그림을 그리는 참모관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소한 구석부터 큰 넘쳐흐르는 광문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참모들이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도면이 없으니까 대통령 자신도 발을 딛는 데는 설계 도면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디뎌야 됩니다.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해서 이번에 방기가 끝나면은 아마 중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깊이 성찰해서 명년 4월 10일 최소한도 200석 욕심이 많아요. 200석 잡습니다. 200석 박사 잡는데 절실하다 봅니다. 이놈의 지역 감정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호남은 이미 주사파의 기름진 텃밭입니다. 굳이 거기 가서 윤석열이 5.18을 헌법 정문에 넣겠다?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이 무거울수록 3, 4일은 세분을 생각하고 한마디로 내뱉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면 호흡 조절을 못하면 엉뚱한 부작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 4일의 덕목을 권력자들은 살펴서 내 말에 미치는 영향, 파장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거부하는 권력에는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또 한 번 거듭 이틀 맺으면서 양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사랑, 좋은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 그 소신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경제 문제는 저는 원래 돈하고 인연이 없어가지고 전혀 백지